바로 그때였어요. 박진우 할아버지가 복도를 터벅터벅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89의 노인은 늘 입던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대걸레를 밀고 있었죠. 그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도열에 있던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Sir, thank you for your service. 갑작스러운 상황에 박진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아주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죠. 수십 년간 숨겨왔던, 아니 억눌러왔던 감정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인천공항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많이 도착하지 않은 시간, 구석진 게이트 근처에서 박진우 할아버지는 오래된 대걸레를 힘겹게 밀고 있었어요. 89, 그의 손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대걸레를 쥐는 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공항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굽은 허리는 더 작아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깊고 선명했어요. 마치 수십 년 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처럼요. 아저씨, 바닥에 물기 있으면 손님 넘어져요. 일 좀 제대로 합시다. 네? 커피숍에서 막 출근한 젊은 점장, 강태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34살의 점장은 할아버지를 휙 스쳐 지나가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커피컵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종이컵을 조용히 주워 담았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민원 들어오면 책임질 거냐고요. 강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움푹 팬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 미소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한마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혹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공항 대합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서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32살의 구청 사회복지사인 서연 씨는 평소에도 아주 작은 불균형에 민감했거든요. 며칠 전 구청 민원 자료에서 우연히 봤던 박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대걸레를 꽉 쥐고 있었죠. 허허, 누구나 고생은 하는 거지요. 하지만 서연 씨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노인의 깊게 팬 주름과 굳은 살 박인 손에는 단순한 청소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의 움직임은 힘겨워 보이면서도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밴 규율처럼 말이죠. 할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주변을 살폈고 그의 손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아직도 어딘가 내가 닦아야 할 곳이 있으니.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이 서연 씨의 가슴에 콕 와서 밝혔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노인의 진짜 이야기를 꼭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구청 6층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박진우 할아버지 생각에 잠을 설쳤기 때문이죠. 그의 눈빛에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산실 모니터 앞에 앉은 최민준 주임이 커피를 홀짝이며 서연 씨를 맞았습니다. 37의 정보통신팀 직원인 민준 씨는 평소엔 좀 시니컬했지만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이 어르신 정보 조회는 왜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의 공항 작업증 사본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어제 몰래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이었죠. 어제 공항에서 뵌 분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요. 이분 정말 그냥 청소부일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키보드를 타닥타닥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박진우 할아버지의 기본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주민등록상 1935년생, 본적은 강릉. 특이사항은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1975년 이전 이력은 거의 비어있네요? 병역 기록도 없고. 서연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정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연세에 병역 기록이 없다니. 그럼 전쟁 때 뭔가 특별한 임무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민준 씨는 다시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정보기관 연동 시스템을 열어보는 동안 서연 씨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거의 항상 맞았으니까요. 잠깐, 여기. 미군 정보 기록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1951년 태풍 작전 당시 정보국 요원 중 한국계 코드네임 BK 이 사람이 강릉 출신이고 실종 상태로 처리됐는데 민준 씨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더 깊이 정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 안에 귀환 성공, 수십 명 생존 유도, 핵심 정보 확보 같은 문구도 있어요. 서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진우, BK. 세상에, 같은 사람이에요. 민준 씨가 모니터를 휙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요. Conflict Response Field 203, 미 해군사관학교 생존 전술 교재에 오퍼레이션 타이푼 사례로 등장해요. 한국계 요원 BK, 생존자 구조의 교본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다고요. 서연 씨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 초라한 노인이 미군 전술 교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지만 사회에서 잊힌 채 쓸쓸히 돌아가신 아버지.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대사관에 알려야 할까요? 서연 씨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누군가 반드시 존경을 표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 서연 씨는 미 대사관 비공식 채널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제보, 인천공항 청소직으로 근무 중인 박진우 씨. 1951년 태풍 작전 당시 미 해군 정보국 소속 요원비 K일 가능성 있음, 정밀 조사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연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디 우리가 맡기를. 펜타곤, 워싱턴 D.C. 미 국방부 중앙회의실. 참모총장은 방금 도착한 정보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온 제보가 들려 있었죠. 박진우 코드명 바람. BK 정보요원 생존자 교본의 영웅. 이제는 청소부라니. We owe him.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고위 장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름하여 오퍼레이션 존재 증명, 오퍼레이션 프루프 엑시스텐스. 그 빛나는 공로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미군 수뇌부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비공식 경례 행사를 결정했고 이 소식은 곧 미 대사관을 통해 서연 씨에게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비공식 연락을 받은 서연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일이 박진우 할아버지에게 좋은 변화가 될지 아니면 그의 조용한 삶을 방해하는 일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천공항. 또다시 강태식 점장은 박진우 할아버지에게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청소는 1번 게이트부터 하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진짜? 박진우 할아버지는 묵묵히 헝겊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공항을 닦아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서연 씨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온다고 합니다. 최민준 주임이 서연 씨 옆에 조용히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은 시간을 두고 망설일 필요가 없죠.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을 찾았으니까요. 서연 씨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규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서현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거부한 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주목이 어떤 의미일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진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요. 생존과 침묵의 고통을 견뎌온 노병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내일 행사에 참석하실 건가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제 책임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공항을 나서며 내일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미국 대사관과 한국 국방부는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영웅의 귀환을, 그리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승객들은 게이트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고 공항 직원들도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죠. 그 속에서 박진우 할아버지 역시 늘 그랬듯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2층 전망대 쪽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미군 별넷 장성들이 정복 차림으로 질서정연하게 도열하고 있었죠. 이들의 등장에 공항 내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웅성웅성 서현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공항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민준 씨가 서 있었고 그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미 대사관에서 온 관계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국가가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날이 될 겁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가 복도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89의 노인은 평소와 같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대걸레를 밀고 있었죠. 그가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도열에 있던 미군 장성들이 일제히 거수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Sir, thank you for your service. 갑작스러운 상황에 박진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아주 깊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보이지 않던 혹은 억눌러 왔던 감정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린 외국인 승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 특별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 모습을 보던 강태식 점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코스프레야? 강 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한 승객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미군 전쟁 교재에 나오는 생존 전문가시래요. 전쟁 중에 불가능한 지형을 뚫고 수십 명을 구한 영웅이라고요. 헐, 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노인이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서현 씨는 천천히 박진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세상의 어르신을 알게 되었어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서현 씨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보다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일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작전 당시 선생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수많은 우리 병사들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은 손은 여전히 대걸레를 쥐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다운 모습이었죠. 전망대 위에서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공항 전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박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 청소부 영웅 전쟁의시나 청소복 입은 전설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했죠.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경례 장면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경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현 씨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온라인상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는 관심을 끌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지금 뉴스 봤어?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 이야기가 모든 채널에서 나오고 있어. 대박이야 진짜. 서연 씨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할아버지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태풍 작전에서의 활약상과 수십 년 동안 잊힌 채 살아온 그의 삶이 교차되어 방송되고 있었죠. 앵커 박진우 씨는 미 해군 정보국 소속 비공식 요원으로 활동하며 적진에서 귀환 불가능이라 여겨진 포위망을 뚫고 중요한 폭격 좌표를 전달해 수십 명의 생존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에도 정부 지원을 거부한 채 일반직으로 살아왔으며 최근까지 인천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강인한 표정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는 깊은 주름이 팬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강렬했습니다. 미 대사관과 한국 국방부는 공동으로 박진우 할아버지에게 한미동맹 명예훈장과 태풍작전 영웅기념휘장을 수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전은 이미 준비 중이었고 내일이면 공식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 커피숍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점장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게 앞에 날계란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께 당장 사과해.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커피숍은 어쩔 수 없이 휴업에 들어갔고 강태식은 갑자기 몰려든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행동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눈 깜짝할 새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진우 어르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잠시 후 돌아온 대답에 서연 씨는 놀랐습니다. 아직 공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목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일을 계속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연 씨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항의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한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여식은 공항 중앙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미국 대사가 직접 참석한 이 자리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박진우 할아버지는 청소부 유니폼 위에 정부에서 준비한 정장 외투를 걸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우 선생님께서는 1951년 태풍 작전 당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귀중한 정보를 확보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불가능으로 여겨진 임무를 완수하시고 수많은 젊은 생명을 구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그 용기와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 대사가 다가와 박진우 할아버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았습니다. 한미동맹 명예훈장을 드립니다. 당신의 공적은 두 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어서 태풍 작전 영웅 기념 휘장이 수여되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간결한 말에 호라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겸손함 앞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죠. 과묵하고 단단한 성격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객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노인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세대,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잊힌 채 살아온 이 노인에게서 그녀는 존경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그와 감정적으로 깊이 연대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 자신도 몰랐던 사명감을 일깨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진우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정부 지원도 거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이런 질문들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더 많은 존경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폰을 들고 그의 모습을 담으려 했고 악수를 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두에게 정중히 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피로가 엿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박진우 할아버지는 서연 씨를 보자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조용한 곳으로 좀 가고 싶구려. 서연 씨는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를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도 같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 할아버지가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새벽, 서연 씨는 다시 박진우 할아버지를 찾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언론의 주목과 영웅 대접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여전히 공항에서 청소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서연 씨를 더욱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아직 승객들이 많지 않은 공항 로비에서 서연 씨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닥을 닦고 있었지만 이제 공항 직원들과 승객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인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응했죠. 어르신,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서연 씨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훈장도 받으셨고 이제 은퇴하셔도 충분히 존경받으실 수 있어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대걸레에 의지한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죠. 지금도 이 공항엔 누군가 말없이 바닥을 닦고 있지. 내가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돼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은 서연 씨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정한 바람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계속 일을 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의 넓은 홀, 오가는 승객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의 시선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내 임무는 끝나지 않았지. 아직도 어딘가 내가 닦아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이 말은 할아버지가 자주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끝없는 헌신. 서연 씨는 할아버지 곁에 서서 잠시 함께 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의 단단함과 침묵의 의미를,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을요. 어르신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영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 박진우 할아버지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후회? 아니요. 내가 한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진짜 영웅은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법이지. 이 말은 서연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종종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정이 아닌 옳음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어르신처럼 되고 싶어요. 서연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단단함,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가씨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을 테지. 서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법이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알았단다. 아버지를 잃은 딸의 눈빛이야.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세대는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웅의 상징이었고 서연 씨는 그를 세상에 드러내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성장해 갔습니다. 공항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박진우 할아버지와 이서연 씨는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은퇴를 결정했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었죠.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시간의 흐름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그 빗줄기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사라진다 해도 우리가 남긴 시간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겠지요. 이 말은 서연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노병의 지혜가 담긴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침묵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밝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최민준 주임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다가가려다가 이 특별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다. 한편 강태식은 문 닫힌 커피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사람들의 항의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죠.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권위에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자신의 비겁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는 박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전시가 로비에 설치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 전쟁의 참상, 생존의 의미,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서 말이야.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편안한 은퇴가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박진우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침묵의 무게가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둘을 점점 멀리서 비춥니다. 비가 내리는 창문, 넓은 공항 로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두 영혼.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박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가 남긴 발자국은 많은 이들에게 길이 되어 그들이 자신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서연 씨는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의 모습, 그리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사명감. 그녀는 이제 박진우 할아버지처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듯 공항 위로 비행기 한 대가 희망처럼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